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이윽고 길모퉁이의 교회 근처까지 왔다. 그때 교회 뒤에서 무엇인가 흰 물체가 보였다. 이미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두 수성공은 가만히 지켜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여기에 저런 돌 같은 건 없었는데 그러면 가축인가? 짐승 같지는 않은데 머리는 사람같이 보이는데 사람치고는 너무 하얀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라면 이런 곳에 있을 리가 없지. 구두 수성공은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제야 그 물체가 똑똑하게 보였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그건 사람이 분명한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벌거숭이 알몸으로 그 차디찬 교회벽에 기대어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나쁜 놈들이 저 사람을 죽인 후에 옷가지를 벗기고 여기에다 버린 것이 틀림없어. 가까이에서 꿈을 대고 있다가는 나중에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는 그 옆을 그냥 지나쳐 갔다. 교회 모퉁이를 돌아가니 그 사나이는 보이지 않았다. 교회를 지나 한참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사나이가 벽에서 몸을 일으켜 움직이고 있었다. 무슨 동정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다. 구두 수성공은 더욱 겁이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가까이 가볼까? 그대로 지나가 버릴까? 만일 가까이 갔다가 재수없게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몰라. 저놈의 정체를 모르지 않는가? 좋은 일을 하고야 이런 곳에 왔을 리는 만무하고 곁에 다가가면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를지도 모르지. 그렇게 되면 나는 끝장이야. 비록 목을 조르지 않더라도 결국은 귀찮은 일을 당할 게 뻔하지. 저 사나이는 분명 알몸인데 내가 입고 있는 것을 몽땅 벗어줄 수도 없고 아 하나님 제발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소서. 그렇게 구두수성공은 걸음을 재촉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자 갑자기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걸음을 멈춰서서 중얼거렸다. 세몬, 도대체 너는 무엇을 망설이는 거냐?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너는 겁을 먹고 슬그머니 도망치려 하다니 내가 대단한 부자인가? 빼앗길 만한 물건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건 좋지 않은 짓이야, 세몬. 결국 구두수성공은 발길을 되돌려 그 사나이에게 다가갔다. 구두수성공이 사나이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젊고 힘도 있는 것 같고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그러나 추위 때문에 몸이 얼어 몹시 겁을 먹고 있는 듯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은 채 세몬 쪽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너무 지친 나머지 눈을 들어 쳐다볼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세몬이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그제야 고개를 들고 세몬을 바라보았다. 사나이의 눈이 세몬과 마주치자 세몬은 사나이에 대한 동정이 솟아났다. 그래서 손에 들었던 털 장화를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허리띠를 풀어 장화 위에 넣고는 급히 외투를 벗었다.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빨리 이것을 입어요. 자. 세모는 양팔로 사나이를 부축하여 일으켰다. 사나이는 겨우 일어났다. 자세히 살펴보니 키도 훤칠하고 몸과 손도 깨끗하고 온화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세몬이 그리 어깨에 긴 외투를 걸쳐 주었으나 팔이 소매에 잘 끼워지지 않았다. 세몬은 소매를 끼워주고 옷자락을 이리저리 당겨 허리띠까지 메어주었다. 세몬은 자기가 쓰고 있던 낡은 모자도 벗어 떨고 있는 젊은이에게 씌워주려고 벗었더니 머리가 차가웠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벗겨졌지만 이 젊은이는 머리숱이 많으니까 하고 모자를 다시 썼다. 그보다는 장화를 신겨주는 편이 훨씬 낫겠지. 그래서 세모는 젊은이를 다시 앉히고 털장화를 신겼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젊은이, 왜 말이 없나? 이런 곳에서 겨울을 날 셈인가? 날씨가 추우니 빨리 집으로 가야지. 걸을 힘이 없는가? 자, 여기 내 지팡이가 있으니 짚고 걸어요. 자, 기운을 내요. 그러자 사나이는 걷기 시작했다. 별로 힘들지 않게 잘 걸었다. 두 사람이 걷기 시작했을 때 세몬이 말을 꺼냈다. 자네는 대체 어디서 왔는가? 저는 이 고장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고장 사람들은 내가 다 잘 알지.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왔나? 더구나 교회 모퉁이에 왜 이러고 있는 건가?
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못된 놈들에게 봉변을 당했겠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나 이제 어디라도 좀 들어가 쉬어야 할 게 아닌가. 대체 어디로 갈 작정인가? 갈 곳은 없습니다.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세모는 깜짝 놀랐다. 젊은이는 불량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고 말씨도 공손한데 자세한 내막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세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에는 말 못할 사정도 있지. 그리고 젊은이에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같이 가는 것이 어떤가? 몸을 녹이면 정신도 날 테니까. 세몬이 걷기 시작하자 이 낯선 젊은이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왔다. 찬바람이 세몬의 뇌의 속을 파고 들어오자 술이 점점 깨면서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세몬은 코를 실룩거리며 아내의 속옷자락을 여미면서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아니 어찌된 외투란 말인가? 양가죽을 사러 갔다가 외투도 없이 돌아가니 더군다나 벌구순이 사나이까지 데리고 마트료나가 대단히 화를 내겠지. 마트료나 생각을 하자 세몬의 마음은 갑자기 침울해졌다. 그러나 옆에서 걷고 있는 사나이를 바라보고 또 교회 모퉁이에서 이 사나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자신을 쳐다보던 눈길을 생각하자 다시 마음이 유쾌해졌다. 세몬의 아내는 재빨리 집안일을 마쳤다. 장작을 쪼개고 물을 깃고 아이들과 같이 저녁 식사를 끝내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빵을 언제 굽는 것이 좋을까? 저녁에 할까? 내일 아침에 할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아직 커다란 빵 조각이 남아 있었다. 세몬이 밖에서 식사를 하고 오면 저녁은 많이 먹지 않겠지. 그러면 내일 아침은 이것으로 충분하겠지. 마트료나는 큰 빵 조각을 만지면서 궁리하였다. 오늘 저녁에는 빵을 굽지 않아도 되겠다. 밀가루도 조금밖에 없으니 이것으로 금요일까지 먹도록 하자. 마트료나는 빵 굽는 일을 그만두기로 하고 남편의 옷을 깁기 시작했다. 그녀는 바느질을 하면서 남편이 어떤 가죽을 사올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다. 모피 가게 주인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이는 사람이 워낙 좋아서 알 수 없어. 그이는 절대로 남을 속이지 못하지만 어린애한테도 맥없이 속아 넘어가니 믿을 수가 없어. 8루블이라면 적은 액수는 아니니까 그만한 돈이면 좋은 외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지난 겨울에는 모피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내과에도 못 나가고 들에도 못 나갔었지. 오늘만 해도 그렇지. 그이가 옷이란 옷은 모두 입고 나가버리니 나는 입을 것이 없는 처지야. 그런데 왜 이렇게 늦을까? 벌써 돌아갈 시간이 지났는데 혹시 이가 그 돈으로 술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트로나가 마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입구의 계단이 삐걱거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마트로나는 바늘을 옷감에 꽂아놓고 문 밖으로 나가니 사나이 둘이 들어서는 것이었다. 남편 곁에는 젊은 사나이가 털장화를 신고 모자도 없이 서 있었다. 마트로나는 곧 남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면 그렇지. 술을 마시고 왔군. 남편을 다시 쳐다보니 긴 외투도 입지 않고 속옷 차림에다 빈손으로 서 있었다. 마트로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 돈으로 몽땅 마셔버린 거야? 형편없는 이런 건달하고 잔뜩 술을 마시고 또 집에까지 끌고 왔구만. 마트로나는 두 사람 뒤를 따라 들어가다가 이 낯선 젊은이가 입고 있는 외투가 바로 자신들의 것임을 알았다. 외투 속에는 네이도 입은 것 같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방 안에 들어온 젊은 사나이는 앉지도 않고 그냥 선 채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마트로나는 분명 이 사람은 무슨 나쁜 일을 저질러 겁을 먹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마트로나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난로가에서 물러나 두 사람의 동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세모는 모자를 벗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의자에 걸터 앉았다. 이봐, 왜 그러고 있어? 저녁 준비를 해야지. 마트로나는 아무런 대꾸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치를 살폈다. 세모는 부인이 화가 나 있음을 알고 할 수 없다는 듯이 젊은 사나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앉아요. 저녁 식사를 해야지. 그러자 낯선 사나이는 의자에 앉았다. 그래, 저녁 준비가 안 됐는가? 마트로나는 마침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다.
안 되긴 왜 안 돼요? 준비는 했죠. 그러나 당신을 위해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 꼴을 보니 당신은 술만 퍼마시고 다녔군요. 가죽을 사러 간다더니 외투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고 거기다 불황자까지 데리고 오다니 당신들 같은 주전뱅이에게 줄 음식은 없어요. 그만해요, 마트려나. 무슨 영문인지 모르면서 함부로 화를 내면 못 써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어때? 세모는 긴 외투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부인에게 내밀었다. 돈은 여기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도리포노프는 오늘은 돈이 없다면서 내일 꼭 주겠다고 약속했어. 마트로나는 더욱 화가 났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